네, 안녕하십니까. 헬스브릿지 박성민입니다. 저희 헬스브릿지에서는 두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40대 그리고 30대인 분들이 이제 120세까지 살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으신 많은 분들의 중장년 세대는 부모님들이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많은 국가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30, 40대는 120세까지 살 것이다. 그 정도로 의료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해보면은 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여러 사회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 공동체 활동과 그 교육 과정에서 당신이 이런 어려운 문제,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인 그 불평등을 당했을 땐 이런 도움을 받는 기관들이 있고 이런 사회적 연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내재화돼서 그게 연결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유럽, 스위스나 이런 데에서 보통 고령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알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슬픕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가족 구성원으로 3명 이상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에서 저희가 헬스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유병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산업화 시대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고령 사회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융화될 것인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고령으로 늙어가는 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헬스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 가치는 이분들에게 예방적 건강관리를 하게 해줌으로써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앞서 투자 의견, 엑셀러레이팅 투자 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내가 늙어서 마지막 10년은 누워 있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일본과 한국민이 아주 심장이 강합니다. 이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은 체력이 떨어지거나 아파서 눕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병사로 오게 되는데 한국민과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오래 병상에 누워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저희는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젊었을 때 건강을 유지한다면은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관리 서비스이고 그거를 우리 헬스브릿지가 지역에서 실현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서 건강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걸 서비스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이와 같은 건강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 중장년층의 전 세대들이 모여서 운동을 이슈, 그러니까는 어떤 목적에 부합을 하고 그리고 이익에도 부합을 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헬스브릿지가 거기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는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지역에서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브릿지 입장에서는 이러한 각 지역에 만들어지는 공동체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자립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립적인 공동체가 자립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도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전문 인력을 가지고 서비스해주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업 모델의 한 축입니다.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 중장년층 이상으로 이분들이 고령 사회를 대응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지자체, 보건복지부의 복지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사회 서비스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 각 사회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사업이나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들이 실제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는 자존심과 그리고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앞서 나오고 사회에 나와 있지만은 아프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떨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진다고 느끼는 순간에 사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의 정보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 서비스는 이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부터 관리를 해오게 되고 이분들이 어떤 위험, 그러니까 아프게 되거나 위기 관리가 필요해질 때 그분들에게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거 연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광진구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 효과인데요. 우리 건강관리 공동체가 그 여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포털 개념이 되는 거고요. 정보의 공유원은 장이 되는 것이고 이 고령자들이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기회장을 제공해주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게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놓고 장비와 그런 그 인력들을 놓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받는 사람이 또 받습니다. 어제 온 사람이 내일 오게 되고 내일 온 사람이 모레도 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한가하고 여유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잘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자체에서는 어쨌든지 그 사회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 노인복지관을 만들었지만 접근성이나 여러 다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요. 여유가 있고 건강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 건강공동체, 자립의 건강공동체는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비용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이 건강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효과 측면에서 그 계량적인 계측할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에서도 많은 복지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건복지에서는 지금 현재 치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치료 중심으로 갔다가는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 건강관리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공유망이 그 국가에서 수직 체계로 내려오는 전달망에 그런 보건의료 체계를 떠받들어 준다면은 서로 간에 윈윈을 하면서 위험 관리와 위기 관리 그리고 건강에 위험한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예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원 사용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떤 특정 회사에 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 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 소비자 그 사람에게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이 사람이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때 실제 경제적인 그 원리가 입각해서 정확한 그 효용적인 사용이 될 거라 그런 사회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모델이 지역적인 문제,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 측면에서의 그런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기업적으로 성장 발전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페이스북은 아주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고객 정보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빅데이터를 쌓았을 때 빅데이터에 쓰레기가 있으면 현재는 쓰레기 데이터를 처리할 인공지능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데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그냥 이렇게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는 그 빅데이터가 쓰레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라이프케어에 대한 라이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라이프 데이터를 그냥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각 현장에 있는 건강센터에서 노노케어로 근무하시는 일자리를 창출되어 있는 그런 그 중장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른 그 어려움에 있는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 정보를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헬스케어 데이터는 아주 정확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가 만나본 많은 그 기업들의 컨설팅으로는 이 데이터들이 충분히 쌓인다면은 사회 예측이 가능한 데이터로서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헬스케어 데이터의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사회적 문제 해결은 이런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 폐지를 주어서 소득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도 폐지를 주어야지만이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쓰러져서 치료를 받아야지 되고 그것이 국가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이분들에게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운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이분이 건강해진다면 결국 국가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서 그 건강케어센터는 그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수익 이상을 얻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추가로 개발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 친화에 대한 적정 기술입니다. 저희가 적정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네이버나 삼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진 개발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노인분들이 먹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그걸 적절하게 구성해서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고도화된 그 서비스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 성장이 어떤 그 수준 이상의 큰 성장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